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차 전문 튜너 그리고 찌끄레기 유튜버 토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제 차량 메칸더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작업이 거의 한 90%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작업한다고 지금 한 3주 정도 오프도 못 갔고요. 차도 못 하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90% 정도 이제 완성이 됐는데 왜 90%냐? 남은 10%는 리어 이제 윈치 관련된 쪽이라서 뭐 급하지 않아서 일단은 좀 힘들어서 좀 미루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하려고 좀 일어났고, 자, 작업이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소개랄까. 소개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량에 변화를 주게 된 이유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앞전에 제 토미 스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차량의 그 컨디션이 원래는 오프를 다니고 자유롭게 다니기에 가장 좋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주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스펙, 그 오버스펙의 폐해와 물론 장점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 일단 그 영상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상에서 공언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계획은 차량을 이제 그 예전 도입 스펙에서 80mm 바디업을 하고 35인치 각기 MT를 꽂아서, 자, 일명 이게 쓰레기 세팅이죠, 그죠? 자, 다른 차에는 쓰레기 세팅이 아니지만 우리 상용차에는 상용차뿐만 아니라 국산차에 그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건 일명 쓰레기 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지를 못해요, 사실. 그냥 세팅만 그렇게 하고 그냥 임도만 다니는 정도로밖에 탈 수 없는 그런 일명 쓰레기 세팅인데,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서 실전 오프로드에 가서 이제 그 폐해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차량의 변화를 주게 됐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지금 이 세팅은 그 세팅이 아니에요. 왜 하지 않았냐,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미치겠습니다, 진짜. 지금 그 토미 스펙에서 이렇게 바꾸는 데만 해도 돈이 이제 수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수백만 원. 1, 20만 원 들어가는 거 가지고 제가 끙끙 앓지는 않겠죠. 원래 계획대로였다 그러면 아까 80mm 바디업에 3호 타이어를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폐해를 보여드리는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요 세팅으로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데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변두리 찌끄레기 유튜버들은 돈을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100만 구독자 이런 분들이 돈이나 벌지.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후원을 받습니까? 뭐 슈퍼땡스가 있어도 슈퍼땡스 누가 눌러주기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3호를 잘 못 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세팅을 하고 나면 이걸 원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3호 세팅으로는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탈 수 있으면서 무리가 가더라도 이제 그런 세팅으로 차를 만들었고, 다만 이제 이 세팅으로 해서 제가 앞전에 촬영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더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실전에서 보여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해주고자 했던, 목표했던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뭐 차량 세팅이 끝나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는 이제 실전에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구조 변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그 변화된 차량의 모습을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시죠. 자, 구독자 여러분들, 변신된 메칸들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이 아니라서 답을 제가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 답변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일부는 더 멋있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부는 예전보다 못하다고 분명히 말을 할 거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오프로드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향상되었을 거라고 섣불리 아마 예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제 예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그것이 이제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 일들을 보시면서 아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이제 제가 타고 다니던 토미 스펙은 구조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높이와 너비를 최대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대치로. 그리고 우리 차량의 특성상 그 최대치만으로도 충분한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지금 약간 오버스펙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설명 다 해드리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의 작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50mm 바디업을 했습니다. 바디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영상에 보셨다시피 오버핸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음번에 이제 진행될 영상입니다만은 구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높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버핸드를 반드시 장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높이만 올려가지고 뭐 휠타입 꽂아서 구변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프로드 차량의 구매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오버핸들을 반드시 부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버핸들 부착하지 않고서는 구매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버핸들은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들, 이제 구매 관련된 내용들이 요 다음번 영상에 나갑니다, 여러분. 예. 그때 참고만 해주시도록 하고. 자, 50mm 바디업을 했고, 오버핸들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의 사이즈는, 33인치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제가. 근데 앞전에 제가 사용하던 이제 33인치랑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앞전에 사용되는, 이제 사이즈는 이제 33급이라 그래가지고, 타이어 지름이 33인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타이어는, 33 각기 타이어예요. 각기 타이어들은 이제 타이어의 지름과 폭이 인치로 따로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 뭐 12.50, 17인치 이런 식으로.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지름은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타이어랑 동일하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토요 패키지로 작업하러 오시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타이어랑 지름은 동일하나 폭이, 예, 타이어 넓이가 대략 한 50mm 가량, 그러니까 2인치 가량 더 넓어요. 예,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6인치에는 이제 이런 삼성 각기 타이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휠도 10으로 내려가면 더 좋겠지만 10으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17인치로 지금 타이어 휠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삼성 각기 타이어를 지금 장착을 해놨습니다. 지금 서스펜션은 이제 당연히 토미 스펙에서 쓰던 서스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뭐냐 그러면 바디업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서스펜션의 적정 서스펜션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거든요.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분들이 아마 봐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디업을 한 차량들은 왜 쇼버를 더 올리나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 저도 많이 봐왔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남차에 대해서 뭐 입을 대기 싫어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주변도 많이 그런 차들 보여요. 서스펜션이라는 것은 이 바디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또는 타이어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차량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하드웨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와 그리고 아래 위로 서스펜션이 움직이게 되는, 반드시 움직이게 되는 그 양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바디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바디업을 했으니까 더 올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프로 갔을 때 프론트의 타이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아래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계치는 있지만, 근데 이걸 오버스펙으로 작업해 놓은 차량들은 뻐덩뻐덩합니다. 뻐덩뻐덩. 그러니까 앞에 쇼버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뭐 통통 튀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서스펜션 그대로 가져왔고, 이제 뭐 바디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라디에이터의 부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디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 연장은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아는 곳이 많은데, 저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그 케이블 연장까지,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정상적인, 사이드 작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휠터 상황에서, 그 휠터가 풀로 나는 상황에서도 이제 사이드 케이블의 간섭이라든가, 사이드 케이블의 당김 이런 것들이,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근데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전에 가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디업을 하게 되면 이 타이어와 디프와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에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죠. 엔진 미션까지.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승차를 하는 승객석, 캐빈이라고 하죠, 그죠? 승객석하고 우리는 픽업 트럭이니까 뒤에 짐칸, 이 껍데기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껍데기만.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에 붙어 있는 모든 장비들, 윈치라든가 언더커버, 락슬라이더,
저는 또 리어 윈치도 달렸으니까. 이런 애들이 위치가 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mm 올라간 거기에 이제 맞게 윈치 베드도 이제 재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넣었고요. 언더커버는 재설계를 하지 않고 확장 킷을 만들어 가지고 언더커버도 이제 제작하게 됐고, 락슬 이런 애들이 문제죠. 예, 이것도 이제 그 바디업에 맞게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서 이제 바디업에 맞게 락슬도 제작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리어 윈치도 설계를 해서 또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게 프레임과 이제 그 윈치와의 거리가 이게 50mm나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강도, 그 다음에 용접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 좀 발생이 돼가지고, 이건 지금 약간 좀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만간 해결을 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그 앞전에 하고자 했던, 그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촬영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미 맥컨더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라서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고, 조만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예고편 할게요, 예고편. 자, 요 다음 영상은 이 상태에서 실전에 가서, 그 문제점이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촬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오프로드 차량의 구조 변경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들을 짧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촬영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오버 스펙들을 차량들에 대한 어떤 폐해, 그리고 이제 폐해라는 말은 저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폐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제가 앞전에 만들었던 토미 스펙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년간 해왔던 그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물론 머릿속에 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시하고 실전 베이스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차는 물론 오버스펙까지는 아닙니다만 오버스펙으로 갔을 때 생기는 장점과 단점, 이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하나 플러스 하는 거 없이 첨가 없이 생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토미 패키지, 이제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토미 패키지라든가 토미 스펙, 이것이 이제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오버 스펙으로 가는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인지, 이것은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마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안 하실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자, 이제 지금 한숨 큰 숨을 쉬는 이유가, 지금 차를 지금 업자 입장에서 차를 만들어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짬짬이 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좀 이게 큰 숨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부터 이제 펼쳐지는 영상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누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부분 유튜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얘기를 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생각도 들긴 한데,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십시오 라고 잘 말하지 않는 이유는, 진심으로 우러나서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해야 그게 진짜 우리 구독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미였습니다.